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장 속 동화 요리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장 속 동화 요리는 아이들에게 식재료에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거에 대한 요리를 만들어 봄으로써 식재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리를 하기 전에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하는 거는 항상 불을 쓰고 칼을 쓰고 위험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요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오늘 요리를 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좀 걱정이 되셔서 말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이가 상상력 있게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부모님들은 그냥 지켜봐 주시고 위험한 순간에만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만들고 나서 항상 뒷마무리도 같이 해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다 요리가 끝나면 오늘 어땠는지 꼭 소감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파인애플의 전설이라는 동화책을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파인애플의 전설은 필리핀의 동화인데요. 피나라는 어린 친구가 나오는 동화입니다. 그래서 피나는 엄마를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피나는 너무 예쁨을 받고 자라서 사실은 약간 게으르고 자기만 아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피나에게 죽을 끓여오라고 했는데 피나는 투덜투덜 거리면서 나무 주걱도 못 찾겠다며 좀 귀찮아했어요. 엄마는 나무 주걱을 찾을 수 있게 눈이 한 1000개쯤 달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음날 피나가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피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 동화를 읽어보고 부모님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파인애플 볶음밥과 피나콜라다라는 음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파인애플 볶음밥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먹는 볶음밥이고요. 오늘 피나콜라다는 이 피나라는 말이 우리 아까 주인공 이름도 피나였죠? 피나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우리가 파인애플을 뜻해요. 그래서 파인애플이 무성한 언덕이라는 뜻에 우리가 피나콜라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피나콜라다는 칵테일이에요. 어린 친구들 칵테일이 뭔지 아나요? 칵테일은 술을 섞어서 만든 음료인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술을 뺀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료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파인애플 볶음밥에는 먼저 파인애플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파인애플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준비했어요. 자, 어린 친구들, 부모님들, 파인애플은 사실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마트나 파인애플을 사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 파인애플을 많이 사게 돼요. 그런데 이걸 냉장고에서 한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노란색 파인애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랗게 됐을 때가 달달하고 맛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요리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파인애플 볶음밥은 이걸 그릇으로 바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잎이 있는 상태로 준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접시에 담아 먹는 경우에는 요즘은 파인애플 손질해서 나오는 것들도 많고 통조림 파인애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볶음밥에 들어가는 밥, 우리가 너무 질지 않게 고슬고슬하게 해 놓았고요. 자, 볶음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먼저 보면, 자, 대파, 그리고 쪽파. 우리 파가 다른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대파는 통이 큰 굵은 파를 이야기하고 쪽파는 이렇게 머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파라는 거는 이 머리 부분이 가는 파를 우리가 또 실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양파 준비되어 있고요. 당근과 파프리카. 오늘은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빨간색을 준비했지만 노란색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2개. 그리고 초록색의 완두콩인데요. 여러분들이 나 완두콩 싫어 라고 생각하면 초록색의 다른 채소로 바꾸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캐슈넛을 준비했는데, 캐슈넛은 견과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소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이걸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돌리고 한번 보고
괜찮네 그러면 1분 돌리고 요거를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서 한 3분 정도 돌려주시면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 귀찮아 이거 3분을 한 번에 돌려버리면 다 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분씩 3번에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념류가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피나콜라다라는 음료수를 만들 때는 파인애플 과육이 들어가고 오늘 좀 생소한 거 코코넛 밀크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얘랑 단맛이 부족하면 꿀을 넣을 거고 우리가 더 시원하게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얼음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인애플 손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사실은 식재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도구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요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도마와 칼이 필요해요. 근데 선생님 칼 너무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빵집에서 주는 플라스틱 칼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면 되고요. 이게 조금 안 잘린다고 막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톱질하듯이 자르면 이것도 잘 잘리기 때문에 이걸로 오늘 요리를 어린 친구들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볶음밥을 볶을 나무주걱 2개 그리고 나무 젓가락이나 아니면 거품기 이게 필요하고요. 이따 파인애플을 떠낼 수 있는 숟가락도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볶음밥을 하려면 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낮은 팬보다는 이렇게 좀 높은 깊이가 있는 팬을 이용해야 볶았을 때 밖으로 튀지 않아서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구까지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좀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준비해야 될 아이가 있어요. 자, 우리 요리를 하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되겠죠? 어린 친구들, 자, 손 다 씻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오늘 손 씻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자, 손 씻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손을 이렇게 씻고 끝!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손을 여기도 거품을 내서 씻지만 여러분들 자, 엄지손가락 사이사이 잘 안 씻기는 데죠? 그리고 손톱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팔목까지 다 씻고 물기가 있는 채로 오시지 말고 깨끗하게 물기 다 닦고 우리 요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들은 혹시 아이들이 방금 설명한 요리 재료 중에 알레르기가 있는 게 있다면 빼고 사용하시면 돼요. 괜히 무리해서 넣으실 필요 없고요. 알레르기가 있는 건 다른 걸로 대체하시거나 빼고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밥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 밥은 고슬고슬하게 지어놨어요. 혹시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햇반을 돌려 사용하셔도 돼요. 자, 원래 볶음밥에는 저희가 찬밥이 들어가요. 굳이 이 뜨거운 밥으로 찬밥을 만드시려면 좀 이렇게 접시에 펼쳐서 식혀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공기 분량 정도를 식혀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식혀서 준비를 해놓으시고 밥이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약간 식어있는 상태가 고슬고슬하게 볶음밥 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파인애플부터 손질을 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익은 파인애플을 준비해서 손질하면 되는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걸 반으로 자르거나 하는 거는 부모님한테 잠깐 해달라고 하세요. 이것까지 어린 친구들이 하게 되면 여기 뾰족뾰족한 가시에 찔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않고 부모님한테 이거는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자, 파인애플을 반으로 갈라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익은 파인애플이기 때문에 잘 잘려요. 근데 이 과육 부분은 잘 잘리는데 어디가 안 잘리냐면 우리가 잎사귀 부분이 잘 안 잘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잎사귀 부분을 좀 조심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것도 이렇게 잘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반은 이따가 피나콜라다에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반은 사용해서 오늘 볶음밥으로 쓰겠습니다. 자, 볶음밥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잎사귀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 가운데 보면 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세요. 대신 얘가 껍질까지 뚫고 나오지 않도록 칼을 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적당히 잘라주시고 여기 옆에는
이렇게 모양을 내주세요. 이따가 그릇처럼 쓸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 칼로도 충분히 작업이 되니까 어린이 친구들이 이 칼로 해도 되는데, 여기가 어디가 어렵냐면 심 부분이 질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잘 안 되는 거는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과육을 퍼놓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육도 볶음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육을 잘 숟가락으로 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스가 나오죠? 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즙 버리지 마시고 다 파주시면 얘 어디다 쓸까요? 일단 피나콜라다 갈 때 이 주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다 파주시면 되고요. 자, 천천히 선생님하고 같이 파봐요. 막 급하게 하면 모든 요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안전하게 요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우리가 요즘은 되게 흔하게 먹는 과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파인애플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파인애플은 원래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콜럼버스가 스페인에 먼저 들어와서 유럽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파인애플이 비쌌을까요? 쌀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인애플이 그때는 엄청 비쌌대요. 그래서 그때 귀족들 사이에서는 유행이 뭐였냐면 파인애플을 통째로 들고 사진을 찍는, 우리가 지금은 사진인데 그때 뭘 만들었을까요? 초상화를 그렸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지금은 우리가 언제나 흔하게 먹는 파인애플이지만 엄청 귀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심까지 다 제거를 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지금은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긁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따 그릇으로 써야 되니까. 자,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볶음밥 오늘 그릇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면 얘는 옆으로 치워 놓을게요. 여기 이렇게 도마가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씩 닦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파인애플 오늘 볶음밥에 들어갈 때 크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작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입이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인애플이 너무 크면 힘들겠죠, 먹기가. 그래서 오늘은 좀 작게 썰어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루이 14세라는 프랑스의 왕이 파인애플을 이렇게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아까 있는 껍질째 먹다가 혀가 다쳤대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화가 나서 우리 파인애플은 앞으로 먹는 걸 못 먹게 하자라고 금지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껍질은 다 제거하고 먹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파인애플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볶음밥이 너무 달아지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다른 채소랑 양이 비슷하도록 썰어주시면 되고, 우리 어린 친구들 제가 플라스틱 칼로 한번 썰어볼게요. 자, 이걸로 썰 때는 이렇게 한 번에 파인애플은 작으니까 한 번에 들어가는데 많이 잘 안 썰리면 이렇게 톱질하듯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톱질하듯이 썰어주시면 안 다치고 썰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인애플 썰어 놓았고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요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먼저 대파를 썰어 보도록 할 건데, 대파는 좀 맵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대파 같은 거 썰 때 특히 칼이 너무 잘 안 들면 매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요리를 하다가 중간에 눈을 비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아프겠죠? 쓰라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리를 할 때는 하다가 만약에 손이 더러워지면 씻고 다시 하시면 돼요. 절대로 눈 비비지 않기. 자, 얘는 여러분들이 칼질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썰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을 먼저 가르고 그냥 조그맣게 썰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냥 썰어주시면 되고, 자, 어린이용 칼로는 조금 이렇게 썰어주시고,
자, 이거는 꼭 어떻게 썰어야 된다는 게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썰어야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는 이따가 파기름을 내려고 해서 여기다가 미리 해놓고요. 자, 우리가 또 파를 썬 김에 양파도 한번 썰어볼게요. 양파는 파보다는 써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양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딱 뭐든지 칼질을 할 때는 밑면이 이렇게 딱 붙을 수 있게 면을 만들어 놓고 양파를 썰면 되는데, 자, 안 다치고 써는 방법을 알려주면 여기에 칼금을 이렇게 넣고요. 약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징어 다리처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칼금을 넣어요. 이렇게 여기가 칼금이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썰어주시면 다지기를 할 때 좀 더 편해집니다. 이렇게 썰어주시고, 지금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빨라서 저 너무 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천천히, 자, 영상을 잠깐 정지를 했다가 칼질이 다 끝나고 다시 영상을 틀어도 돼요. 너무 이 속도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칼질을 하고, 자, 천천히 칼질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자, 우리가 이따가 쪽판, 오늘 왜 이렇게 파 종류가 많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쪽파는 뭐 했을 거냐면 이따가 고명이라는 거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 부분, 초록색 부분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썰어주면 돼요. 이걸 우리가 송송송송 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송송송송 썰고, 뭐든지 칼질을 할 때는 이쪽에 선생님 보세요. 달걀 하나 이렇게 쥐었다라는 느낌으로 손을 오므려서 칼질을 하면 여기 손톱이 안 다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천천히 안 다치게 요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칼질을 해놓고, 이거는 이따가 따로 위에다가 얹을 거니까 딴 그릇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나는 파의 매운맛이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파를 물속에다가 담갔다가 조금 있다가 체에다가 털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을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 파 종류는 다 썰었고요. 우리 그러면 한번 당근 썰어볼게요. 자, 당근은 동굴에서 자꾸 굴러다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질을 하다가 손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근은 이 밑면을 살짝만 이렇게 잘라요. 그럼 여기가 편편해지는 면이 나오죠. 그래서 편편해지는 면을 이렇게 도마에 딱 붙이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굴러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칼질을 하면 어린 친구들이 손을 안 다치고 칼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얇게 썰려고 하면 힘드니까 조그맣게 좀 두꺼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걸 편으로 썬다라고 해요. 편으로 넓게 썰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를 썰어요. 채를 써는 거는 뭐냐면 길게 막대기 모양으로 써는 것을 우리가 채를 썬다라고 해요. 자, 보여주면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막대기 모양으로 써는 걸 채를 썬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볶음밥 용으로 만들려면 채를 썬 걸 모아서 다시 네모나게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을 썰고 채를 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주면 여러분들이 볶음밥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고요. 이것도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볶음밥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놓아 볼게요. 지금 선생님은 오늘 새우를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새우가 싫어요, 전 닭고기가 좋아요, 쇠고기가 좋아요, 그러면 그걸로 바꿔도 되고요. 자, 오늘 파프리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파프리카는 피망하고 비슷하지만 좀 더 매운맛이 덜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칼질을 할 때는 파프리카는 이쪽 면으로 칼질을 하는 게, 속 안에 칼질을 하는 게 덜 다쳐요. 자, 위로 칼질을 하게 되면 칼이 미끄러워져서 이렇게 삐끗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안쪽에다가 칼을 넣어서 칼질을 해주시고, 자, 안 다치게 조심해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길게 써는 걸 뭐라고 했죠? 채 썰기라고 했죠? 그래서 채를 먼저 썰어준 다음에 다시 네모나게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의 파프리카를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도 다 썰어 놓았고, 그러면 자, 재료는 거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 완두콩 준비했는데 선생님 완두콩을 다 얼렸던 아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써도 되지만 완두콩도 통조림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냥 쓰면 밥이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을 해주는 게 좋고, 오늘 새우는 선생님은 꼬리 부분까지 껍질을 다 벗긴 걸 준비를 했고 이미 내장이 다 발려진 걸 준비를 했어요. 혹시라도 집에서 새우가 그대로 돼 있다면 여기 이쑤시개를 넣고 내장을 빼고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선생님은 여기 물이 나오기 때문에 키친타올을 받쳐놨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밑간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밑간이라는 말을 했는데 밑간은 뭐냐면 처음 맛을 조금 주는 건데 새우는 어디에서 왔죠? 바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온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짠맛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어주시고 후추로 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추 간만 조금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이걸 밑간한다라고 해서 밑간 해놨습니다. 이렇게 준비 다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달걀은 선생님은 이 달걀 껍질을 물에 한번 헹궜어요. 그래서 달걀은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나오지만 우리가 더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물에 헹궜고요. 자, 이거를 달걀을 깰 거예요. 그래서 달걀 깨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달걀을 깰 때는 이런 모서리에다가 톡 쳐도 되고요. 아니면 숟가락을 이용해서 깨도 돼요. 자, 여기 중간 부분에 숟가락으로 톡톡톡톡 금을 내주고요. 그래서 그 금 낸 부분을 여기 이렇게 깨주고, 자, 이 껍질은 어느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려주면 돼요. 다시 한번 여기 콕콕콕콕 금 내주고 반으로 톡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달걀이 잘 깨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얘도 살짝 소금하고 후춧가루를 넣고 간을 할 거예요. 소금 그리고 후추. 자, 이거는 뭘로 풀면 될까요? 어린이 친구들이 가장 편하게 푸는 거는 젓가락을 이용해도 되는데 젓가락보다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 거품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품기를 이용해서 대신 너무 막 크게 하면 얘가 다 넘치겠죠? 그러니까 살살살살 돌려서 흰자랑 노른자가 잘 섞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게 선생님은 잘 섞어놨어요. 그러면 재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볶음밥을 할 건데 볶음밥에 양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양념은 자, 볶음밥은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가 피쉬 소스라는 소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액젓을 쓰시면 되는데 액젓이 사실은 냄새가 조금 그 특유의 생선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싫은 친구들은 오늘 그냥 간장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굴소스만 써도 되고 소금 후추로만 간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액젓은 한 작은술 정도만 넣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 그리고 굴소스를 두 작은술 어우, 많이 들어갔네요. 자, 2작은술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미리 섞어 놓을 거예요. 그럼 이따가 이거를 밥에다 다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짜게 된 거는 싱겁게 만들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한 숟갈 먼저 넣고 색깔 보고 조금 더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게요. 자,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불을 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어린이 친구들 불 쓰는 작업은 어린 친구는 너무 하고 싶겠지만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어린 친구들은 특히 여기 팔 있는 데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뜨거운 후라이팬에 팔이 닿지 않게 이렇게 조금 높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자, 보면 뭔가 볶을 때는 손잡이를 항상 잡고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손잡이 잡지 않고 볶으면 이렇게 얘가 자꾸 흔들리게 되죠, 냄비가. 그러니까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먼저 불을 켤게요. 그래서 얘는 온도를 한 중간 정도로 올려주시고 먼저 달걀을 볶고 오늘 설명을 드리면 달걀을 먼저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달걀이 너무 익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른 그릇에다가 빼놓고, 그리고
새우도 한 반 정도 익혀서 빼놓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볶음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달걀을 해놓을 접시를 미리 준비해 놓고요. 얘가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 우리가 식용유를 둘러야겠죠? 식용유를 한 번, 두 번. 자, 요 정도 둘러서 기름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 우리가 이런 냄비에다가 뭔가 볶을 때는 이렇게 쇠로 된 숟가락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나무로 된 것들이나 아니면 실리콘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니까 우리 그렇게 만들도록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지글지글 달궈지는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가 달걀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을 다 붓고요. 달걀이 우리가 그대로 익는 것보다는 조금 익으면 한번 이렇게 밀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스크램블 에그, 아주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볶아 놓도록 할게요. 이따가 이 팬에다가 모든 작업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 조금 묻어 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섞어서 완벽하게 다 안 익어도 상관없어요. 자, 어느 정도 익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를 다른 접시에 옮겨 담으면 돼요. 이렇게 옮겨 담아서 달걀 해놓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새우를 한 번 더 볶아 보도록 할게요. 기름을 조금 더 두르고요. 아까 밑간 해놓았던 새우를 넣습니다. 자, 이걸 밥이랑 같이 볶아도 되지만 미리 좀 익혀 놓으면 이따가 밥에 수분이 나오는 일이 없어서 조금 더 쉽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새우는 우리가 지금 회색으로 보였지만 익으면 점점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우가 좀 먹기 좋은 빨간색이 되면 꺼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익히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볶는 순서는 파 기름을 먼저 내서 파를 먼저 볶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파랑 당근 좀 딱딱한 거를 먼저 넣고 볶다가 나머지 파인애플이랑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 완두콩을 넣고 밥도 같이 넣어서 볶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우랑 달걀은 다 익혀놨죠.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넣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간을 해서 마무리하고 아까 선생님이 쪽파는 장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쪽파는 우리가 그릇에 담은 다음에 얹어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우도 지금 아까보다 색깔이 조금 변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우가 잘 익을 수 있게 잘 익혀주시고 어린이 친구들 자, 항상 여기 손잡이 잡고 여기 손 안 닿게 하는 거 잊지 말고 안전하게 요리하면 되고요. 자, 집에서 이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요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밑에 받침을 밟고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 요리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요리를 하면 다치지도 않고 위에가 다 보이기 때문에 어린이 친구들이 요리하기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새우가 반 정도 익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새우를 이제 빼도록 하고요. 여기에 선생님은 파기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한번 둘러주시고 우리가 아까 쪽파가 있었고 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때는 대파, 굵었던 파 있죠? 그걸 넣고 먼저 볶아서 이 기름에 파의 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자, 오늘 볶음밥이기 때문에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파 기름을 내고요. 자, 양파 넣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양파 다음에 뭐 넣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네, 당근. 우리가 좀 딱딱한 거 먼저 넣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당근 썰어 놓은 거. 그럼 선생님 왜 파프리카는 먼저 안 넣어요? 자, 파프리카는 조금 부드럽기 때문에 나중에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근이랑 양파를 먼저 좀 볶아 놓고요. 자, 모든 재료를 볶을 때 소금하고 후추 간을 살짝씩 하면 좋은데 우리 어린 친구들 소금은 많이 넣으면
네, 너무 짜지게 되니까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익었으면 그 다음에는 먼저 선생님은 밥을 넣도록 할게요. 밥에 간이 되면 좋으니까. 자, 밥을 먼저 넣겠습니다. 자, 아까 식혀두었죠? 밥을 넣고, 이때부터는 주걱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잘 밥이랑 재료들이 어우러질 수 있게 잘 볶아주세요. 여기에 간을 하면 되는데, 파인애플 볶음밥이 너무 시커머면 색깔도 밉고 우리가 너무 짜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거는 선생님이 많이 만들었지만 일단 선생님 거는 한 작은술 먼저 넣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짠맛이 들어가는 거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나누어서 넣고 중간에 한번 맛을 보고 본인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 친구들 이거 하라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장난칠 텐데 장난치지 않고 조심조심. 자, 재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은 한 작은술만 넣어도 색깔이 어느 정도 갈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재료 중에 안 넣었던 게 뭐가 있었죠? 파프리카가 있었죠? 그래서 파프리카를 넣고, 그리고 파인애플, 자, 그리고 여기에 완두콩까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골고루 잘 섞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섞어주면 되고요. 자, 불이 너무 약하면 살짝만 세게 해주시고 타지 않도록 볶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벌써 알록달록하게 아주 예뻐졌어요. 자, 어느 정도 볶아지면 우리 뭘 넣어야 되겠죠? 아까 미리 만들어놨던 새우랑 계란. 자, 얘를 넣고요. 자, 이때 이제 부모님에게 엄마 저 이거 간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간을 볼 때는 깨끗한 숟가락으로 덜어서 다른 그릇에다가 옮겨 담아서 이렇게 간을 보고요. 이걸로 숟가락으로 입에 든 걸 다시 여기다 넣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간을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본인 입맛에 맞으면 거기서 끝이고요. 아, 나는 조금 더 이게 맛이 더 났으면 좋겠다, 짠맛이 났으면 좋겠다 하면 소금, 후추를 넣거나 아까 만들어 놓은 액젓 소스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여기에 매운맛은 싫어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가끔 참기름 맛이 좋은 친구는 맨 마지막에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캐슈넛 넣도록 하고요. 다 구워놨던 거니까. 자, 이제 완벽하게 다 어우러졌죠? 그러면 불을 끄고, 자, 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파인애플 그릇을 준비를 미리 해놨죠? 이 파인애플 그릇에다가 담도록 할 건데요. 어린 친구들은 파인애플 그릇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걸 담을 때는 주걱으로 담아도 되고 아니면 좀 천천히 담아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담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런 걸 담을 때는 흘리지 않도록 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얌전하게 담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 거는 파인애플에 원래 이게 2인분 정도 들어가는 양이어서 반 정도 남을 것 같고요. 어린 친구들은 파인애플 그릇에 꼭 담지 않아도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파인애플 그릇이 아니더라도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었으니까 그 재료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아주고, 우리가 여기에 뭘 담아야 되겠죠? 아까 쪽파를 장식으로 넣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쪽파까지 이렇게 얹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요게 파인애플 볶음밥이에요. 그래서 파인애플 볶음밥을 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파인애플 볶음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먼저 여기를 좀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피나콜라다를 금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피나콜라다를 만들어 볼 건데요. 피나콜라다를 만들 때는 우리 믹서기나 블렌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개한 코코넛 밀크랑 꿀, 그리고 얼음, 시원하게 먹고 싶으면 얼음을 더 넣으면 되고요. 자, 우리 파인애플 아까 과육이랑 주스가 나왔죠? 그걸 먼저 통에다 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통조림 파인애플이나 이미 다 손질된 파인애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동그랗게 된 거 3쪽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을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 코코넛 밀크를 150ml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맛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꿀을 넣어주시는데, 꿀은 딱 이만큼이 아니라 본인들 기호에 맞춰서 난 단 게 좋아요. 그럼 조금 많이 넣고요. 저는 그냥 파인애플 맛으로 즐길래요 라고 하면 꿀을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담을 컵에다가 이렇게 파인애플로 장식을 했는데요. 사실 이걸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으면 우리 믹서기에다가 갈면 되는데, 어린이 친구들 믹서기를 사용할 때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본 다음에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잘 섞일 수 있게 믹서기로 섞어주시고 파인애플 과육이 남지 않도록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믹서기는 너무 오래 돌리는 것보다는 30초 전후로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믹서기에 다 갈렸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믹서기에도 칼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항상 조심하고, 자, 여기 믹서기 주변에 잘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정도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피나콜라다와 파인애플 볶음밥이 완성되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도록 할게요. 어린 친구들, 오늘 파인애플 볶음밥과 피나콜라다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안전하게 잘 만들었나요? 오늘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었다면 우리 맛있게 혼자 먹지 말고 주위에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도 되고, 부모님과 동생과 나눠 먹고요. 그리고 자, 다 먹고 끝이 아니죠? 선생님이 아까 다 같이 마무리하자, 같이 설거지도 도와주고요. 설거지를 도와드릴 수 없다면, 자, 설거지 그릇까지 다 날라줄 수 있는 거, 우리 마무리까지 같이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